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도민경청회가 서귀포시에서 열렸습니다. 첫 경청회처럼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예정 지역인 성산읍에 이어 서귀포에서 두 번째 열린 도민경청회.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찬반 양측이 행사 내내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습니다. 이번 경청회에서 주요 쟁점은 경제 활성화와 환경 훼손으로 모아졌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측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상생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지역교육 및 취업 지원, 지역 및 채용 및 일자리 지원, 지역 기업 주민 소득 창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견 발표에 나선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제2공항이 성산에 들어서면 서귀포시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유사의 최대 기회이고 서귀포시의 100년 대계입니다. 낙후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산남 삼북의 격차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 단체 측은 이번 기본계획 안에서 환경보전과 안전대책이 부실하게 마련됐다고 비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 이거 다 국토부가 약속한 겁니다. 제2공항 추진하는 자기들 약속대로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하십시오. 참가 도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려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첫 경청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합니다. 큰 사고가 나면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제2공항 지어서 청정도시 제주가 아니라 렌터카 도시 제주가 되어야지. 내 집 앞이 쓰레기로만 가득 차야지. 제주도가 물에 잠겨서 살 수 없어야지. 근데 왜 하실 겁니까? 제주도는 오는 25일 3차 도민경청회를 제주 서부권에서 열고 다음 달 중에 제주시 동지역에서 네 번째 경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보조금을 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원금에다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정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3,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택시산업노조. 그러나 노조 관계자 2명이 보조금 가운데 2,3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항공과 숙박료 등으로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운영비 등에 쓴 겁니다. 운영비로 쓴 부분이에요. 다 오는 사무실 직원 급여로 다 썼어요. 개인이 아니고.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해 10월 통보받은 제주도가 제대로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 사용이 확인돼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노조가 반환해야 할 2,300여만 원을 넉 달째 환수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주도는 지난주 택시산업노조 측에 보조금 원금만 명시해 오는 10일까지 반환하라는 독촉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산업노조는 일일이 회원 이렇게 협의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힘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나 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도 관계자 2명이 노사문화 정착사업 보조금 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환해야 할 돈 가운데 400여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주도가 통상 2회 이상 분할 반환을 금지하는 관례를 어기고 5차례 넘게 분할 반환을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씀이 없고요. 일단 도에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이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보조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업으로 가장해 사실상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들어서 있는 6층 높이의 한 아파트. 그런데 지난 2021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사실상 호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30개를 모두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 달살이 임대업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관광객 등에게 일주일 내외로 빌려줬습니다. 아파트니 뭔지도 모르고 거기는 뭐 하루 5일 살다 가나? 왔다 갔다 매일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측은 자치경찰의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단속된 뒤에도 15일 이상 투숙객들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다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되니까 대표도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같은 불법 영업은 도시와 농촌, 주택과 빌라, 아파트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한 개동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단기 임대 계약서를 쓰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는 모두 28곳. 자치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숙박업을 하는 신종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숙객에게 욕실 용품과 침구류를 제공한 점이나 인터넷상의 광고와 이용자 댓글을 확인했을 때 명백히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할 수 없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사건 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과 숙박업 운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일일이 영업 형태를 확인해야 해 이를 악용한 변칙 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열리는 제18회 제주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제주 포럼을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는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3 특위는 4.3의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4.3 당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미국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합동조사단 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본회의 의회를 거쳐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에도 전달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정도 오른 시급 12,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